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는 시간 2020학년도 동원고등학교 2학년 학기 중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확률별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명확하게 다 주어져 있죠. 이때 이제 평균을 구해달라. 이항분포, NP 이런 형태로 써져 있는 분포. 독립시행으로 이제 분포가 되겠고요. 이때 이제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되면 이제 n 곱하기 p 이렇게 된다는 공식 형태에 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 적용해주면요 20 곱하기 4분의 1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볍게 5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라고 해서 가벼운 문제가 되는데 그럼 확실하게 좀 풀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다항식이 전개식에서 상수성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a 플러스 b의 n제곱 이렇게 전개했을 때 일반항이 n 컨비네이션 r에 a의 r제곱 b의 n 마이너스 r제곱 이런 형태 이런 일반항을 이용해서 여기 이제 문제들 이제 적용해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게 x하고 x분의 2에 이제 4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상수항 찾으려면요 이건 좀 꼭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까? 4 컨비네이션 r에 x의 r제곱 x분의 2에 마이너스 x분의 2에 4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해서 지수 부분을 좀 살펴야 되는데 살피지 않아도 금방 이게 차수도 똑같은 이런 형태에서 금방 상수항이 되려면 r 값이 2라는 것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이 부분을 전개해서 알아봐도 되지만 금방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4 컨비네이션 2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의 제곱 이 부분들이 계수에 남을 그 항목들이죠. 그럼 계수는 이렇게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4 컨비네이션 2는 6이 되겠고 2의 대제곱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 계수는 이제 24입니다 라고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항 정리의 일반항 학습이 정확하게 잘 되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자가 8개의 문자로 좀 나열을 해 가는데 2하고 t를 양 끝에 나열하는 경우 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들을 좀 보게 되면요 i가 그 다음에 n도 있고 그 다음에 f도 있고 그 다음에 또 i도 있고 그 다음 또 n도 있고 그 다음 또 i 있고 그 다음 t 있고 그 다음 2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네,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n 2번, i 3번 이런 부분들이겠고 그 다음 다른 문자들이 있는데요. 요 이제 et 요 부분들은 이제 양 끝에 나열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양 끝에다가 e하고 t를 좀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나열하는 가지수가 이제 두 가지 2 곱하기 이렇게 가지수가 되겠죠. 양 끝에다가 2하고 t를 좀 나열했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문자들은 이제 가운데 나열해야 되는데 이 문자 이제 6개 문자 나열이니까요. 6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같은 문자들이 있다는 거죠. i가 3개나 있고 그 다음에 n이 2개나 있고 이렇게 해서 계산해 드릴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6, 5, 4, 3, 2, 1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3팩이면은 3 곱하기 2 처리돼서 또 소거를 좀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1은 이렇게 좀 약분을 미리 좀 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좀 약분을 좀 해주면 되는 거니까 30 곱하기 4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항목인가요? 이렇게 처리되면 120입니다. 120 나옵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인피니트 이 부분들 제 계산해 갈 때 문자 이제 겹치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분류를 좀 잘 하는 게 문제의 키포인트죠. 그 다음에 이제 양 끝에 나열한다 라고 했으니까 조건 있는 부분들을 나열하고 나머지 문자들은 이제 가운데 나열하고 차분하게 대처해가며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자들 구성들을 좀 더 정확하게 좀 잘 살펴가는 부분 실수 없이 좀 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4번 문제 함께 합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평균 분산 조져 있는데 다음 이렇게 되면 변수 변환한 거죠. 평균과 표준 편차를 좀 구해달라 라는 그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expectation ax 플러스 b 이렇게 변수 변환하게 되면 a expectation x 플러스 b 이렇게 된다는 항목 그 다음에 variance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a제곱 variance x 이렇게 된다는 이런 항목들 변수 변환에 대한 이 식들이 좀 잘 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죠. 자, 3분의 1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20 와우 숫자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이렇게 변수 변환에 대한 것을 평균을 구해달라 이렇게 해주면 3분의 1 expectation x 마이너스 3분의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계산해주면 이곳에 50을 대입하는 거니까요 3분의 50 마이너스 20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3분의 30 되는 거니까 평균 10입니다 라고 해서 나오면 이 부분들이 이제 m이 되겠죠. 평균 m이라고 했으니까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좀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을 좀 구하게 되면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20의 분산을 구하라 이렇게 처리해주면 뭐 9분의 1 바리안스 x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럼 뭐 분산이 이제 9라고 좀 주어져 있으니까 9를 대입해주면 결과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분산이 이게 지금 분산이 1 이렇게 지금 처리된 거니까 우리가 이제 뭐 시그마에서 뭐 표준편차를 구하게 되면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루트를 씌우든지 계산 결과 1 이렇게 결과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계산해서 뭐 정답은 뭐 11 이렇게 답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주어져 있던 변수 변환 식 우리가 좀 반드시 좀 잘 기억해야 될 항목이니까 이 부분 철저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고 변수가 이제 0일 때의 확률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이항 분포는 이게 이제 독립 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다. 이루어진 분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독립시행이라는 건 뭐죠?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거죠. 독립적으로 반복할 때 이루어지는 부분. 자, 이렇게 됐을 때 한 개의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걸 좀 독립시행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두 다 구한다 그러면 이제 분포가 돼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5번 중에서 시행을 하는데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P가 그러면 0제곱이었고 Q의 5제곱 이렇게 되는 그런 항목. 그러니까 이제 이게 Q의 5제곱 이렇게 처리가 될 텐데 이 부분이 이제 32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Q 값이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P 값도 2분의 1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분산은 이항 분포가 그럼 이제 식을 좀 정리해주면 이제 5가 있고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데 분산이 또 이제 NPQ 이렇게 좀 구해가는 그런 형태니까 5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계산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뭐 4분의 5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라는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있는지 이항 분포를 이루는 이제 구성들에 대한 요소들을 좀 질문 던진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역시 분산 구해가는 방법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정도는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능력 빨리빨리 좀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6번 이어집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조건 법률식인데요. P, A바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와, 이런 것은 B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A가 일어나는 것은 교집합의 확률 이런 형태가 지금 4분의 3이다 이렇게 주어진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다음에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가 주어졌는데요. A 확률하고 A 여집합의 확률이 같다? 와, 이게 좀 어떻게 같죠? 합치면 뭐가 되는데 합치면 이제 전체 집합이 돼야 되는 거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A 확률 그다음에 A의 여집합의 확률 이런 부분들이 뭐 같다는 이야기는 이게 이제 2분의 1이라는 얘기겠고 뭐 더불어서 교집합 부분이 2분의 1이라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또 얻어냈습니다. 자, 이제 교집합 부분 이 정보 얻어낸 부분들을 그런 의식에 좀 대입을 하게 되면요. B 확률이라는 것은 뭐 4분의 3 비확률이 되겠죠. 교집합의 확률 해서 2분의 1 이렇게 좀 쓰면 되는 거니까 비집합의 확률이 얼마다? 3분의 2가 되는 건가요? 3분의 2다 이런 내용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주 재미난 정보.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정보가 또 뭔가요? 와우, 교집합 확률 같다는 이야기는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좀 해야 되는 요소가 좀 당비했는데요. A 확률하고 교집합 확률이 같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A 집합이 B 집합 안에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죠? B 집합의 이 확률이 지금 3분의 2 되어 있고 A 집합의 확률이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교집합 부분들이 여기 부분들이 뭐 전체에서 차지하는 부분들이 역시 2분의 2다 이런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아주 독특한 또 벤 다이그램을 좀 이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이런 부분들은 나온 결과의 이 확률 값들을 보고 좀 우리가 좀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좀 쉽지 않은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때 A 여집합 교집합 B 즉 뭐 다시 쓰게 되면 B 교집합 A의 여집합에서 구하라 이런 얘기니까 이런 부분들의 확률을 구해가는 거죠. 그럼 3분의 2에서 2분의 1을 빼는 그런 형태. 그럼 6분의 1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래서 확률 6분의 1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중간에 뭐 나온 부분들이 즐거움을 주는 그런 요소, 뭐 확률을 이제 곧바로 이제 판단해 갈 수 있는 요소, 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 대입해서 가볍게 구해갈 수 있는 비확률 구해갈 수 있는 이런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냥 이 나온 결과만 처리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지금 상황이죠, 상황. 교집합이 2분의 1 돼 있고 뭐 A 확률, B 확률 이렇게 뭐 A도 확률 2분의 1 돼 있는데 B 확률 이렇게 3분의 2 돼 있고 와, 어떤 상황인지 이 수치를 가지고 벤 다이그램 형태에서 약간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떠올려야 되는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신경을 써서 생각을 좀 해야 될 항목이니까 잘 점검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풀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7번 문제 함께 합니다. O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소수눈이 나오는 사건을 A, n 플러스 1이 나오는 사건을 B. 됐습니까? 두 사건의 독립 여부 조사. 좀 시간 걸리는 문제. 자, 침착하면서도 조금 잽싸게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소수가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소수를 2, 3, 5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주사위 던지는 거니까 PA 확률 뭐 이미 6분의 3, 2분의 1로 뭐 정해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N이라는 것은 B1부터 좀 조사를 해보게 되면요. N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1, 2 이렇게 되는 거겠고 B2를 구하게 되면은 2, 3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럼 B3는 그럼 뭡니까? 3, 4 이거 하다 보니까 좀 다 쓰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다 안 써도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자, 5, 6 일단 다 써봤습니다. 자, 원소가 전부 다 두 개씩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BN들의 확률은 6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확률이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독립조사하는 거거든요. 독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A 교집합 B 이렇게 됐을 때, PA 곱하기 PB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성립해야 되는 그런 형태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되면 지금 A 확률은 2분의 1, BN 이 확률들은 전부 3분의 1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계산 결과가 지금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집합이 6분의 1.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교집합이 이제 겹치는 숫자가 좀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독립이 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쭉 살펴보면 A집합에 2, 3, 5가 되어 있는데 2라는 원소, 여기 이제 원소가 두 개니까 안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3이라는 원소, 다음에 이제 5라는 원소, 5라는 원소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지금 n 값이 1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요 네 개의 경우가 독립이 되어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지금 모든 n 값을 좀 다 팔아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가요? 8에다가 13 이렇게 처리해서 더블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약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인데 그나마 다행히 B집합을 조금 B집합은 뭐 이렇게 이제 원소의 개수가 항상 이제 두 개가 되니까 뭐 일일이 뭐 다 조사 안 해도 그냥 한 방에 Bn은 항상 똑같이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나마 좀 계산이 좀 편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신요, 독립이 될 때는 이렇게 독립이 될 필요충분 조건에 해당하는 거 각각의 확률 곱하기 한 것은 교집합의 확률이 된다라는 이 필요충분 조건 이 부분 좀 반드시 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고정돼 있어가지고 항상 이제 6분의 1을 것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교집합의 원소가 하나만 돼가면 되는 그런 원소들을 찾아가는 집합이라서 그런 문제라서 조금 좀 수월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큰 틀에서는 그래도 독립이 무엇인지 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학습이 진행되어 있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 살펴봅니다. 두 확률 변수 XY가 각각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 요거 표준편차가 똑같다라는 부분들. 표준편차가 똑같다는 얘기는요. 정규분포형 이렇게 그래서 하나가 이제 평균이 10 이렇게 돼 있고 한쪽은 평균이 28 이렇게 좀 돼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는데 그래프 모양이 이제 그대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해서 평행이동 시키면 평행이동 시킨 그런 형태의 그래프다라고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12보다 클 확률이다라는 얘기는 12보다 작을 확률, 12보다 작을 확률이다라는 얘기는 이런 확률들은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률이라는 것은 이제 정기분포 여기 연속 확률 변수일 때 넓이가 확률을 좀 나타내 주는 건데 넓이가 확률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 12보다 작을 이쪽이 이제 넓이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이 평균이라고 좀 나와 있는데 K보다 클 확률이다라고 해서 근데 뭐 0.5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K 값이 평균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래프를 좀 평행이동 시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평균에서부터 2만큼 떨어졌다 이런 얘기 되면 이쪽도 이제 평균에서부터 2만큼 떨어진 이런 숫자니까 그냥 K값은 굳이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아도 얼마입니다? 26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요거 지금 정규분포에서 표준편차가 같다라는 요 성질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이어집니다. 두 학생 AB를 포함한 7명이 있습니다. 이 7명 중에서 AB를 포함하여 5명을 선택하고 문장이 길어지니까 여기 좀 선택 좀 할까요? AB는 근데 이미 뽑혀져 있죠. 이렇게 되면
7명 중에서 AB를 포함해서 7명이 있으니까요. AB 빼고 나면 이제 여기 5명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AB는 이미 또 뽑혀져 있으니까 저 5명 중에서 3명을 좀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하고까지 했고요. 이 5명을 일정한 간격으로 원탁에 둘러앉히는데 AB가 또 이웃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AB는 이제 이렇게 묶어서 한 덩어리로 되겠고, 나머지 3명, 4명을 좀 나열하는 거죠. 4명을 나열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원탁 회전해서 일치한 거 같은 거로 보는 거니까 원순열이니까요. 4명 나열이니까 3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때 이제 AB가 또 자리 바꾸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서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5 콤비네이션 3은 10이 되겠고, 여기는 이제 6이 되고 여긴 2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전체 계산 결과는 120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게 이론 전개 과정에서부터 좀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을 때 뭐 선택하는 부분까지 정확하게 처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순열, 원행탁자에 둘러앉다 원순열 처리해 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붙어 있는 부분들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확실하게 실수 없이 풀어갈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냥 뭐 단순하진 않죠. 이게 뽑아서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붙여 있는 나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절차를 좀 잘 밟아가면서 처리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을 720번 반복할 때 주사위를 던지고 뭐 반복을 하는 거죠. 독립적으로 반복합니다. 뭐 이런 것은 뭐 독립 시행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나오는 횟수를 확률 배수라고 한다. 모두 다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항분포다라는 이런 이론 틀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항분포 720번 시행했고요. 뭐 이론이 나오는 거니까 확률 자 6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시행횟수가 또 충분히 크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정규분포를 따라가니까 정규분포 평균 계산하면 되겠죠. 곱하기 해주니까 120 처리되겠고, 이곳에 6분의 5를 또 곱하기 해주니까 20에 5 곱하니까 100이니까 10제곱 처리되겠죠. 이렇게. 자, 무슨 얘기냐? 정규분포를 따라가는데 평균이 120번 정도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분포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때 90부터 90이 되겠고, 그 다음 140 이렇게 됐을 때 이런 확률들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거죠.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라. 당연히 이 넓이를 좀 우리가 좀 구해갈 수 없으니까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90, x 140 이런 걸 좀 구해달라는 얘기는요. 표준화식이 좀 필요하죠. 시그마분의 x-m 이런 한 z값 구해가는 그런 식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90에서부터 평균 m 120을 좀 빼니까 마이너스, 아이고 이 변수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마이너스 30 10분의 처리가 됐고 z값 값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20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z값은 이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을 이런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표에 가서 열심히 3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 두 개의 숫자를 열심히 좀 어떻게 되죠? 더하기 해주면 좀 답이 되겠죠. 자, 뭐 끝자리가 9, 그 다음에는 이제 얼마가 되는 건가요? 5에다가 얼마가 됐어? 하나 또 올라가니까 9, 7, 5, 9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4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이항분포에서부터 정규분포까지 가는 과정에 대한 학습을 하라 뭐 이런 얘기니까 뭐 정규분포 문제 중에서 뭐 대표적인 문항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온 거죠. 자, 큰 틀에서 봤을 때 똑같은 시행 반복한다.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항분포 이렇게 논리 흐름 그리고 주어진 정보에서 메모하고 충분히 시행 횟수가 큰 거니까 이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정규분포 모양 메모해서요.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검 이렇게 처리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표준화해 가는 z값을 구해가는 절차만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1번 살펴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xyz의 모든 순수상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y는 0이 아니다 되는데 뭐 이 앞에 부분들은 합해서 이렇게 되게 되면 부정방정식꼴이니까 와 이건 뭐 중복조합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는 건데 응용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기본적인 형태는 뭐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xy는 0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조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절대값 돼 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z는 0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z값이 0일 때 하고 z값이 0이 아닐 때 하고 좀 나눠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죠? z값이 0이다 이렇게 돼 있다면 주어진 식은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이퀄 뭐 10 요걸 풀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xy는 또 0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미리 xy 값에다 1을 줘야 되는 거니까 뭐 이건 좀 뭐
치환을 한다는 거죠. x 프라임 문제, x 플러스 이런 것들을 치환한다는 건데, 그냥 좀 가볍게 뭐 2를 미리 줬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될 그런 내용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0이 아니면, 그냥 x 프라임에 y 프라임에 결과가 뭐 8 이걸 좀 풀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되면 식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두 개의 숫자 더하기에다 10 되는 거니까. 그럼 뭐 한쪽에다가 뭐 1부터 쭉 해가지고 9까지 뭐 1 더하기 9 계통해서 9 더하기 1 이렇게 하는 거냐 9까지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죠. 모든 걸 뭐 이렇게 다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9가지 이렇게 처리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절대값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게 지금 1이라고 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1, 9라고 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곱하기 4 해서 36 쓰는 이 부분만 좀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0이 아닐 때 이 부분들을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요건 좀 문자가 3개니까 절대값 x, 절대값 y 이렇게 된 계산 결과가 좀 10이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좀 치환해서 왜냐면 셋 다 이제 0이 아닌 거니까 요런 건 좀 치환 모양에서 x 프라임 이렇게 처리해주고 1씩 미리 줬다 생각하니까 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서로 다른 세 개의 중복을 허락해서 7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자, 그런데 문자 숫자가 정해졌을 때 이 부분들이 문자가 몇 개씩 되는 거죠? 이제 2개씩 돼가는 거죠? 2개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이렇게 담겨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가지고 뭐 곱하기 8 이렇게 처리해 주는 부분만 실수 없이 좀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하하 이렇게 좀 그리 되게 되면 이게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좀 8 곱하기 이게 10에다가 9 컨비네이션 7이니까 9 컨비네이션 2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8 곱하기 9, 8, 9,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72 곱하기 4가 났나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47, 28, 288 가지수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전체 계산 결과는 324가 답이 됩니까? 324를 제가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살짝 좀 이제 까탈스럽게 좀 출제가 됐는데 절대값 돼 있는 부분은 처리해가는 과정들 이렇게 좀 신경 써서 계산해가는 거 어떻게 좀 이해 잘 되셨습니까? 좀 까탈스러운 부분들이 좀 담겨 있으니까 확실하게 좀 풀이를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살펴봅니다. 1이 적힌 카드 1장, 2가 적힌 카드 2장, 3이 적힌 카드 3장 쭉 해서 이제 10이 적힌 카드가 10장 상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55장 중에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냅니다. 그러면 55장에서 2장을 꺼내는 거니까 됐고요. 2장 모두가 같은 숫자다. 오호. 그러면 2가 적힌 카드는 2장이니까 2개에서 꺼내면 되는데 3이 적힌 카드는 3장이니까 3장에서 2장 꺼내야 되겠고 뭐 이런 뭐 나올 일이 없겠죠. 그럼 4 컨비네이션이 해서 쭉 해가지고 10 컨비네이션까지 계산해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가 나오는지 알겠습니다. 이제 분자 부분들은 이제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되겠죠. 우리가 이제 파스칼 삼각형에서 학습이 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쭉 이렇게 사선 형태로 계산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다음 부분에 이제 11 컨비네이션 3이다. 아마 학습이 되어 있겠죠. 55 컨비네이션 2분의 11 컨비네이션 3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은 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11, 19 나누기 3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요건 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수 형태가 돼서 이거 좀 밑에다 쓸까요? 11, 19, 3 곱하기 2 처리가 됐고 이 부분은 55, 54 처리해주고 2를 분자에 쓰게 되면 되는 이런 모양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약분하면 5가 되겠고 이렇게 지금 55가 되니까 이렇게 약분을 한꺼번에 해버리면 되겠죠. 3 남고 또 약분하게 되면은 이게 좀 어떻게 됐습니까? 3 남고 3 약분하게 되니까 얼마가 됐습니까? 또 아마 9분의 1이 되는가요? 여기 또 2도 또 약분해야 되니까 18 됐다가 해서 이제 처리해서 전체적인 6, 9, 54 맞은 거죠. 9분의 1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9분의 1 답해가는 그런 문제. 자, 일단은 뭐 맨 처음에 주어진 정보 자체가 우리 좀 겁을 팍팍 주는데요. 뭐 이렇게 뭐 카드가 있다. 근데 뭐 계산 안 해도 이제 55장이라고 좀 가르쳐 줬으니까 좀 편리한 거고요. 2장 꺼낸다.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침착하게 읽어보면 의외로 좀 평이하고 쉬운 문제죠. 2장 꺼냈을 때 똑같은 카드.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대신 파스칼 삼각형으로 이제 계산한다는 뭐 이런 원리들이 좀 담겨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만 좀 챙겨서 학습을 잘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동원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확률 변수 x가 평균 표준 편차인 정규 분모를 따를 때 a보다 클 확률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y 변수니까 뭐 정식 해볼까요? 평균 m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a 값보다 클 확률 이렇게 구한 부분들이 여기가 0.1151이다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은 지금 그러면 0.5에서 1151을 빼야 되니까 0.3849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표에 가서 보게 되면 3849에 해당하니까 뭐 z값 표준화시켰을 때 값이 1.2에 해당한다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우리가 뭐 칙을 좀 이렇게 쓰게 되면 뭐 이런 부분들인데 좀 식에 연연 안 하고 좀 이렇게 z값으로 표시해 가게 되면 이게 이제 뭐 시그마 분의 a-m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데 바로 이 시그마 분의 a-m 요 값이 1.2다 라고 해서 a라는 부분들은 이항시키면 어떻게 됐습니까? m 플러스 1.2 시그마다 이런 형태의 관계식을 좀 유도할 수 있겠다 이런 문제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변수 y는 또 평균 표준 편차가 이렇게 좀 따른다라고 돼 있을 때 뭐 이런 부분들을 구해달라라고 돼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좀 점검을 좀 해야 되는데요. 변수 y는 평균 자체가 좀 바뀌었죠. 3m 플러스 6으로 바뀐 상태인데 이때 이제 뭐 또 3a 플러스 24보다 클 확률들을 열심히 구했는데 여기가 0.0548 이렇게 들으니까 뭐 4452 뭐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4452 이렇게 되니까 1.6 되죠. 여기가 이제 0.4452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z 값이 이제 1.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도 좀 알아봐달라 그래서 식을 좀 세워가게 되면 y라는 변수 값이 3a 플러스 24보다 클 확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표준화 거쳐서 처리하게 되게 되면 이게 지금 3시그마거든요. 이렇게 되겠고 3a 플러스 24 그다음에 마이너스에 3m 플러스 6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3시그마 분의 3a 플러스 24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6 이렇게 이게 3으로 약분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약분해서 좀 시그마 분의 A 3618인가요? 3824죠? 그 다음에 이제 M 마이너스 3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이런 형태의 계산. 이 부분들이 지금 1.6이다. 계산될까요? 아까 1.6이다. 이런 형태의 값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부터는 열심히 산수하면 되겠습니다. A 값이 근데 위에서 이제 주어진 게 있으니까 시그마 분의 m 플러스 1.2 시그마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마이너스 그러면 얼마가 되는가요? 8에서 2 뺐으니까 6 이렇게 플러스 6 처리가 되는 거 남는 거죠. 이게 이제 1.6이다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1.2 시그마 더하기 6은 이퀄 1.6 시그마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0.4 시그마 값이 6이다 이렇게 되니까 시그마 값은 4분의 2분의 30, 15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또 시그마 구하고 m도 구하고 그냥 시그마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시그마를 좀 구하십시오 라고 해서 그럼 15를 좀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규분포 두 개 해서 이제 교묘하게 좀 연결시켜 가니까 이게 좀 상당히 머릿속에 좀 정리가 안 되면 중간에 좀 풀이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주어진 부분 A보다 클 확률 그래서 좀 내용 정리해서요 문제 주어진 확률 좀 표시해줬고 그거에 해당하는 표에 가서 이제 z값을 좀 미리 찾아놨고요. 그럼 이제 이런 뜻은 뭐 이렇게 이제 표준화시키는 확률 구하라라고 됐을 때 여기 이제 표준해 주신 이 식의 값이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뭐 관계식 만들어라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럼 똑같은 의미를 해서 표시해서 이제 z값 1.6 이렇게 찾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연산은 또 이렇게 표준화시켜가는 연산을 하는 거겠고 뒤에 있는 이 계산 결과 이 부분들이 결국 얼마다 1.6이다 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어찌 생각하게 되면 어찌 좀 생각하게 되면 뭐 표준화 절차 부분하고 표준화 절차 부분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냐 이런 얘기죠. 뭐 근데 이제 변수를 이제 한 개만 주어진 게 아니라 두 개 주어져 가지고 거기에 나온 관계식 사이에 연관관계를 이용해서 좀 풀이를 진행하라 이런 형태라서 조금 이제 혼잡스럽게 좀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표준화 과정 시그마분의 x-m 이 부분만 정확하게 잘 되어 있다면 뭐 그럭저럭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전교생 500명을 대상으로 키를 조사했더니 평균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500명 순서로 나누는데 100번째 이내에 들기 위해서는 키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174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등수로 따지면 이제 이 확률이 돼 가는데 이게 이제 500명 중에서 100등 안에 들어야 되겠다.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5분의 1이 되는 거니까 0.2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표에 가서 보게 되면요. 이쪽 바깥쪽 확률이 0.이니까 요 안쪽 확률들은 0.3에 해당하는 거고 0.3에 해당하는 확률이 0.84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 키 부분들을 몰라서 우리가 뭐 A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P가 이제 뭐 X가 이제 A보다 클 확률 이런 형태가 되겠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표준화식으로 좀 고쳐가게 되면 표준 편차가 5가 되겠고요. A-174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확률을 열심히 구해가야 되는데 이 5분의 A-174 요거에 해당하는 수치가 0.84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A라는 값은 174에다가 5 곱하기 0.84를 좀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가 됩니까? 5, 4, 20 이 0이 되겠고 5, 8, 40, 42 이렇게 처리되는 건데 잘못했나요? 5, 8, 0. 아이고 이거 좀 큰일 났습니다. 이거 뭐 계산도 잘 안 돼서 20 이렇게 처리되겠고 5, 8, 40에다가 그러면 4, 2, 0이죠. 아유 이 두 번 쓰는 완전 바보 같아. 큰일 났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4.2 이렇게 계산된다는 얘기죠. 174 이렇게 계산해서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계산 결과는 178.2가 되는 건가요? 178.2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야 178.2 5번의 답이 있네요. 이렇게 되어야 100등 안에 좀 들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게 뭐 문제 자체에서 뭐 확률이 주어진 거죠. 뭐 이게 큰 틀에서 이제 정규분포 이론으로 보게 되면 확률이 주어져 있을 때 그에 해당하는 수치를 좀 구해갈 수 있느냐. 뭐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 구해가는 그런 절차라고 좀 생각을 해가면 좀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틀 표준화해서 확률을 구해가는 그 절차에서 뭐 크게 벗어나는 문제의 형태가 아닌 거니까 우리가 좀 연습 조금만 진행하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5번 함께 합니다. 사과, 귤, 배, 세 종류의 과일이 각각 2개씩 있습니다. 6개의 과일 중 4개를 선택하여 2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수를 구하라. 같은 종류의 과일은 서로 구별하지 않고 과일은 모두 다 받아야 되겠다. 2명에게 나눠주는 거였죠? 모두 받아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과일을 4개를 좀 골라야 되잖아요. 골라야 되는데 각각 종류가 뭐 이런 거 뭐가 A, B, B, C, C 이렇게 있다라고 좀 생각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4개를 고르는데요. 요게 조금 과일 종류가 이제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다르군요. 과일 종류가 2종류만 고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A, B 고를 때 BC 고를 때, CA 고를 때 이렇게 했으니까 뭐 3 곱하기 처리해주고요. 과일 개수를 뭐 A, B, B를 골랐다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골라져 있는데 이 고른 거를 2명에게 좀 나눠줘야 되겠죠. 자, 근데 이게 같은 종류 과일 나눠주는 게 이게 쉽지 않은데 그렇다면 이게 뭐 공식으로 되는 형태가 아닌 그런 문제 유형이잖아요. 그럼 이제 한 명을 과일 나눠주게 되면 나머지 한 명이 다른 과일 다 가져가면 되겠죠. 그래서 한 명을 기준으로 좀 잘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 명이 과일을 1개를 받을 수 있다면 A를 받거나 B를 받으면 되겠고 2개를 받는다고 치면은 AA 받거나 BB 받거나 AB 받거나 이렇게 좀 받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과일을 뭐 3개를 받는다 처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AAB, ABB 이렇게 좀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면 총 뭐 7가지 종류가 있겠죠. 7가지 종류 이렇게 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요, 과일을 4개를 선택하는데 과일을 3종류를 선택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종류가 A, A, B, C 뭐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 2종류 과일을 선택하는 부분들이 이게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역시 또 곱하기 3 이런 형태의 개념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역시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1개의 과일을 준다면 A 줄 때도 있고 B 줄 때도 있고 C 줄 때도 있겠고요. 2개의 과일을 준다면 AA, AB, AC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BC도 있네요. 오, 이거 빠뜨릴 뻔했네. 이 A 줄 순서적으로 쫙 나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BC 빠뜨릴 뻔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3개의 과일을 준다라고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개의 과일 주는 방법에는 뭐 ABC, AAB도 있고 AAC도 먼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BC 이런 형태의 과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제 또 10종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과일 나눠주는 방법 각각 뭐 지금 3 곱하기 돼 있으니까 3 곱하기 공통에다가 7 더하기 뭐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되니까 17을 3 곱하기 17 이렇게 처리되니까 21에 정답 51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50일 있어야 됩니다. 오, 이게 지금 이제 공식 형태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나눠주고 이런 부분들, 같은 과일이라서 이게 좀 상당히 애매하군요. 이게 좀,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주는 부분들. 예,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사실 이렇게, 한 사람이 이제 A 받으면 다른 사람이 A, B, B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순서 바뀌는 개념들이 이제 여기 이제 나눠주는 곱셈에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뭐한 사람 기준에서 잘 나눠주는 부분들을 열심히 조사를 하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됐죠? 어쨌든 이게 이제 공식 형태로 한 방에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일일이 좀 조사하는 형태의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서 좀 풀어야 되는 문제고 여러분들은 또 복습을 좀 철저히 잘 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16번입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별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와 세 실수 a, b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나와 있다. 평균이 8 이렇게 오호 알겠습니다. 공차가 4인 등차수를 이룬다. 재미난 표현. 더 재미난 표현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얘기는 뭐냐면요. 평균이 지금 8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좀 나 부분에서 함수값이 이렇게 같다는 얘기는 이렇게 대칭 구조를 이렇게 좀 집어넣어야 이제 함수값이 같아지는 거죠.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A, B 이런 그 형태가 좀 돼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공차가 4라고 했으면 간격이 지금 이 간격이 좀 4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6, 8 이렇게 8이 돼 있으니까 이 두 칸이니까 10 이렇게 처리해야 4칸이 되는 거죠. 뭐 여기 두 칸 이렇게 떨어진 평균에서 이제 대칭 구조 모양으로 됐습니까? 뭐 A, B 값들이 다 결정됐고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또 C 값은 이곳에 또 4를 더하기 해서 뭐 이게 C 이렇게 되면 14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하게 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기분포 모양이랑 주어진 정보들을 좀 잘 연결시켜서 좀 판단해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A부터 C까지 표준정보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는데 자, 이 부분들은요 뭐 자연스럽게 그냥 뭐 숫자로 이제 다 나와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식을 쓰게 되면 6부터 14까지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 있고요. 자, 확률은 항상 이제 표준화 과정이죠. 평균이 8이었으니까 이 부분들은 표준 편차가 얼마네요? 표준 편차가 2였으니까 그럼 2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되는 Z값 확률에다가 14에서 빼는 거니까 6이 됩니까? 그럼 2분의 6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죠. 마이너스 1, 3.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두 개의 확률들을 이제 열심히 좀 더하게 해주면 끝자리가 좀 0이 됩니까? 0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다음 8, 또 0인데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8400 이렇게 처리돼서 3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주어진 정보들 부분에서 다시 한번 조금 잘 살펴보면요. 간만에 이제 등차 소리 나왔는데 공차가 4라는 정보까지. 근데 이제 뭐 이 중요한 것은 함수값이 같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프 쫙 그렸을 때 함수값이 같으려면 이제 평균에 대해서 이제 대칭 구조 형태로 쫙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공차가 4였으니까 두 칸씩 2씩 이렇게 좀 좌우로 간 숫자 6, 8 이런 부분들 자연스럽게 찾아가는 부분들이 이 정규분포에서 요거 숫자 찾아가는 게 이 문제의 뭐 핵심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게 좀 자연스럽게 우리가 배운 이론들 서로 다른 단원 두 개를 뭐 결합시키는 건데 뭐 등차 수열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 거니까 조금만 침착하게 문제 좀 읽어보고 적용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머니 A에는 빨간색, 파란색 공이 들어있고 B에는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A 주머니에는 빨간색, 파란색 두 개, 네 개가 들어있고 B 주머니에는 3개, 2개가 들어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좀 들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개의 주머니에서 임으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떴더니 빨간 공이 3개가 나왔다. 두 개씩 꺼냈는데 알겠습니다. 두 개씩 4개의 공이니까 3개가 있을 수 있죠. 이때 B에서 빨간 공이 2개가 나왔을 확률. 자, 그렇단 이야기는 빨간 공이 3개가 나올 때 A 주머니하고 B 주머니를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2개, 1개 이렇게 나오거나 1개, 2개 나오거나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 중에서 B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꺼냈다 이렇게 되는 뭐 전형적인 뭐 조건부 확률형 문제가 좀 등장한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또 열심히 좀 계산해야 되겠네요.
자, A 주머니라면 6개에서 2개의 공을 끄집어내는데, 자, 위에 걸 푸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간 공 2개를 꺼내야 되는 거니까, 2개에서 2개를 꺼내는 확률. 그 다음, 곱하기. 이번 5개에서 2개를 꺼내는데, 빨간 공 하나, 파란 공 하나니까 3 커뮤니케이션 1, 2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됐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 거 하려면 이제 6개에서 2개를 끄집어내는데 2개에서 하나, 4개에서 하나 이렇게 끄집어내고 곱하기 5개에서 2개를 꺼내는데 빨간 공이면 3개에서 2개를 끄집어내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뭐 전체 계산 중에 뭐 다시 이제 B에서 확률이니까 이 부분들도 분자에다 다시 쓰면 되죠. 6 컨벤션이 그 다음에 2 컨벤션 1, 4 컨벤션 1, 그 다음에 5 컨벤션 2, 3 컨벤션 2. 자, 제가 이제 복잡하게 꿋꿋하게 좀 다시 쓴 이유는 이런 연산할 때 연산을 그냥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잘 살펴보면 이렇게 된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똑같은 거니까 이게 좀 약분해서 사라지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쫙 정리하게 되면 이 컨비네이션이 사실 이 부분만 쓰면 되죠. 3 컨비네이션 1, 2 컨비네이션 1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더하기 2 컨비네이션 1, 4 컨비네이션 1, 그 다음에 곱하기 3 컨비네이션 2, 그 다음에 이제 2 컨비네이션 1, 4 컨비네이션 1, 그 다음에 3 컨비네이션이 이런 형태의 계산만 남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부분을 좀 침착하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약분하는 부분들이 또 있는데, 약분을 할까요? 이 컨비네이션 1은 전부 다 이제 다 공통으로 있는 이런 숫자들 이렇게 좀 지워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3 컨비네이션 2나 3 컨비네이션 1 전부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좀 이것도 지워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 1 남고 이곳엔 4 컨비네이션 4 남고 이쪽에도 4 남는 그런 형태의 연산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좀 계산을 좀 잘 하게 되면 이게 5분의 4 이렇게 돼서 생각보다 좀 어렵지 않게 깔끔하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돼서 열심히 확률을 구했고요. 그렇죠. 이렇게 더하기 해주니까 뭐 9를 좀 답해가는 데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큰 틀에서는 문제, 뭐, 이게 주머니 들어있다. 이 상황을 좀 이해했고요. 2개를 공을 꺼냈을 때 빨간 공이 3개가 나왔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있을 때 B 주머니. 이렇게 해서 조건부 확률은 사실이죠. 큰 틀에서 확률을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게 되면 A 주머니에서 나올 확률, B 주머니에서 나올 확률, 합쳐서 나올 확률 분의 B 주머니. 이런 조건부 확률 틀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가는 그 부분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 전혀 다른 B 주머니에서만 나올 확률이니까 이 오른쪽에 이런 부분들만 자칫 잘못 계산하게 되는 거니까 조건부 확률 확실하게 학습 잘 해서 문장의 구성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8번 문제 함께 살펴봅니다.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 2, 3, 4이고 질량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질량 함수 역시 뭐 변수에 따른 함수가 주어진 거 있죠. 평균 가르쳐줬을 때 다음 값을 계산해달라. 이건 뭐 그럼 개념 2에서부터 좀 산수 과정이 좀 많이 가미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확률 변수 x 그때의 확률식이 좀 주어져 있는데 와 이게 이러면 a 플러스 b고 2a 플러스 b고 그러면 3a 플러스 b 4a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합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 자,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될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인 관계식은요. 이 부분들 전부 다 더하기 하는 거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4b 이렇게 처리되는 이 부분들이 확률의 총합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고 자 이게 좀 다 더하니까 10a 플러스 4b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확률의 총합이니까 1다라고 해서 관계식 하나 좀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평균 주어져 있으니까 평균을 구하려면 이제 열심히 또 이렇게 곱하게 하게 되면 a 부분에는 1제곱, 2제곱, 1, 4 그 다음에 9, 16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b 부분들은 다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런 모양 좀 정리를 좀 잘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이제 10 이렇게 합하면 20에 이렇게 되니까 10, 30이죠. 30a 플러스 이게 지금 10b가 되겠죠. 부분들이 4분의 11이다 라고 해서 계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립방정식 좀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뭐 3배에서 30a 더하기 12b는 3 이렇게 쓰게 되면요. 아래 수위로 빼게 될 때 2b는 하고 결과가 나오죠. 3배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되겠습니까?
3에서 빼니까 통분하면 4분의 3, 4, 12에서 11을 빼면 되겠죠. 4분의 1이니까 B 값이 8분의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B 값 구했고 B 값을 좀 대입하게 되면은 4를 곱하기 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4를 곱하면 2분의 1 가서 빼는 거였고 그러면 A 값은 20분의 1 이렇게 해서 A 값, B 값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A 값, B 값 구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니까 뭐 분산까지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 식에서 우리는 뭐 제곱의 평균 이런 부분들 뭐 다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곱의 평균 구하게 되려면 뭐 A 공통 부분에다가는 위에 거 이제 제곱해서 더하게 해주니까 1제곱, 2제곱, 4, 3제곱, 9, 4제곱, 64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B 부분에는 이게 이제 뭐 그냥 또 뭐 제곱해서 B에다 열심히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1, 4, 9, 16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거 잘못했습니다. 9라니요. 27, 27, 27. 발견했지. 다행이네요. 80, 91에 이것도 또 발견했습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제곱하고 있죠. 세제곱이죠, 세제곱. 오른쪽이 이제 제곱이고. 다시 해봐요, 다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요? 60에 70, 80에 91에 100입니다. 100A.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좀 계산했었는데 20에 30B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곳에다가 넣어서 계산을 좀 마저 해야 되겠죠? 8분의 1, 8분의 100에다가 그 다음에 A가 20분의 1이죠. 한 박자 쉬고 20분의 100, 그 다음에 8분의 30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뒤쪽 부분들이 4로 통분이 되겠죠. 4분의 2 한 분이니까 15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앞에도 3을 5로 나눠서 20 처리해서 4분의 35를 좀 만들어 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분산 들어갑니다. 분산 들어가면 이제 제곱의 평균 4분의 35 빼기 평균 문제 주어졌죠. 4분의 11 4분의 11에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16분의 그럼 4를 좀 곱하게 됩니까? 3, 4, 12, 140에서 121을 좀 빼는 거니까 16분의 그럼 이제 19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됐죠? 이거 중간에 왜 자꾸 연산이 좀 뭐가 끝납니까? 자, 분산 좀 살펴보겠습니다. B분의 X 마이너스 평균 A분의 X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은 이제 B 제곱분의 1 바리안스 X 처리가 되겠고 이건 이제 A분의 1 익스펙테이션 X 처리가 되겠는데 B 값이 8분의 1이었죠. 역수돼 있으니까 64를 좀 곱하기 돼서 16분의 1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A 값이 20분의 1이었죠. 그럼 20 곱하기 평균 4분의 11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 약분하니까 4가 되겠고 4, 9, 36, 76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5가 되니까 빼기 55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계산 결과 21 해서 계산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역시 예상했던 대로 엄청난 연산을 좀 진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변수 2개 주어진 건데 이거 변수 2개 준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좀 복잡해지다니. 일단은 표를 좀 만들어서요. 기본적인 틀 무엇을 구해가는지 점검해 가는 게 좋겠고 그렇다면 뭐 계산을 좀 평이한 겁니다. 평균 그 다음에 문제에 주어진 거 뭐 평균의 문제 확률의 총합 그 다음에 이제 막 평균 주어진 거니까 평균해서 주어진 거 연결시켜서 관계식 연립방정식에서 문자풀이 됐죠? 그럼 이제 표에서 이제 문자가 다 완성됐다고 했을 때 분산을 구해가려면 제곱의 평균 거쳐가지고 이제 분산에 구해가는 절차. 자,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연산으로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변수 변환해서 익히 우리가 좀 알만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당시 요거 줬다고 지금 좀 이렇게 좀 계산하는데 좀 만만치 않게 좀 복잡해졌으니까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 좀 여유 있게 풀 수 있도록 연습을 좀 충분히 해둬야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집합 X 원소가 1부터 11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K개의 원소를 선택할 때 이 원소가 연속하는 자연수일 확률을 PK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에서 오는 걸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2개의 원소를 골랐다 이런 얘기죠. 기억 문제를 풀려면 그러면 11개의 원소 중에서 2개의 원소를 골랐다. 자 그렇게 되는데 이게 연속한 숫자다. 1, 2, 3에서부터 쭉 해서 10, 11 이렇게 되는 연속한 숫자다. 그럼 1, 2, 2, 3 이렇게 해서 나중에 10, 11까지 가니까 이제 앞에 숫자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 10개가 정도가 나오는 거죠. 10개 이렇게 이런 형태가 이제 바로 P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좀
11, 10 나누기 2는 이제 오히려 분자가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 10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11분의 2에서 결과가 나오겠다. 기억은 일단 좀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PK. 이런 부분들은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니은 부분 좀 살펴야 되는데, 뭐, PK 부분들을 구하려면, 일단은 뭐, 11 PK를 구해가려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계산을 조금, 형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11개에서 이게 K개를 끓이는 건 확실하죠. 1, 2, 3 해서부터 나중에 뭐 9, 10, 11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만약에 3개라면 이렇게 해서 3개까지 가는 거니까, 앞에 숫자가 이제 이렇게 9에서 끝나가는 거죠. 3개를 선택했을 때, 그러면 9에서 끝나는 거니까 11에서 되니까 11에서 K-1개를 빼야 되는 거군요. 2개 뺀 숫자 형태까지 가는 거니까 이런 형태가 좀 PK 확률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게 이제 약간 공식으로 나왔다면 P에 12-K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12-K 그러면 이것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11 컨비네이션 12-K 11 빼기 요거는 애초에 그럼 이걸 숫자를 바꾸면 이게 12-K죠. 아예 숫자를 좀 바꿔서 그러면 이게 12-K 자리에 12-K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11 컨비네이션 12-K 부분이 K 이렇게 처리해서 이 결과가 좀 같아지느냐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11 컨비네이션 K 분의 요걸 뭐 갖다 놓고 쓰죠. 뭐 12 K 이렇게 나온 부분하고 11 컨비네이션 12 K 부분에 K 이렇게 한 부분이 같아지는지 조사해 달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일단은 크로스해서 곱하기 하고요. 12 K 곱하기 이 부분들은 뭐 같아지는지 연산하면 뭐 팩토리얼로 조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곳에서 이곳을 뺀다. 그렇게 되면 K-1 팩토리얼이 되겠고 그 다음에 12-K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쪽 곱하기 한 것은 K 곱하기 11 컨비네이션 K니까 11 팩토리얼에 11-K 그 다음 팩토리얼 그 다음 K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결과가 좀 같아지는지 그럼 11은 좀 소거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11 팩토리얼 좀 소거가 됐고 요거가 이렇게 하나가 약분되면 11-K 이렇게 팩토리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약분되면 되겠죠? 그러면 또 요것도 이렇게 약분하면 이제 K-1 팩토리얼 되는데, K- 팩토리얼, K- 팩토리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같아집니다. 연산이 다 지워지는 거니까, 니은 좀 복잡한데, 맞는 내용. 이게 좀 이렇게 이거 알아낸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죠? 문제 주어진 부분들 확인해서 좀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그런데 이제 니은도 맞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PK 중에서 최소값은 10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것도 어떻게 한가요? 또 연산을 좀 해봐야 되는 거겠죠? 뭐, 당장 보게 되면, 뭐, 지금 이게 10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뭐, 2하고 10하고도 결과 같은 거잖아요. 근데 뭐 이게, 근데 이게 또 가장 작아지면 둘이 뭐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뭐 연산을 좀 조금만 더 해보면 되죠. P2는 아까 11분의 2 이렇게 나와 있는데, P3를 좀 구하면 어떻게 되죠? 11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곳에다가 어디죠? 여기 부분에다가 이제 3 집어넣는 거니까 9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형태인가요? 이 부분 좀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 19 처리되겠고 여기가 3, 2, 그 다음에 9 이렇게 해서 9 소거하면 되겠고요. 그럼 이런 형태의 확률이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 11분의 2 곱하기 10분의 3 이렇게 부분이 있는 거니까 P2 확률에다가 이렇게 10분의 3 곱하기 더 작은 값이 되죠. 됐습니까? 더 작은 값이 되는 거니까 뭐 최소값이 뭐 10이다 이런 부분들 P2 부분이랑 계산이 힘들어서 P2랑 똑같은 거라서 P2랑 비교했을 때 그보다 더 작은 값이 있으니까 최소값이라는 말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기억과 니은이 맞는 이론 형태가 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호, 이게 좀 약간 좀 일반화시킨 문자 형태로 좀 되어 있는 거니까 좀 쉽지가 않네요. 그죠? 자, 정의 자체부터 좀 보게 되면 뭐 열심히 3개 꺼낸다는 건 뭐 별 문제가 없고요. 그죠? K개를 꺼낸다는 거. 그 중에서 이제 연속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뭐 샘플 예로 뭐 2개짜리 해서 이렇게 좀 살펴가는 부분들 뭐 연습에 꼭 필요한 요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이제 3개짜리 이렇게 그 다음에 2, 3, 4 이렇게 좀 했을 때 나중에 90, 12 이렇게 끝나서 뭐 3개짜리 된 부분이니까 3하고 9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기서부터 세 번째 수 이런 개념이니까 이렇게 빼기를 좀 해야 되는 걸까? 이런 형태로 이제 분자를 좀 생각해가는 부분들이 힌트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1번화씩 세워간 이 부분들 좀 세워가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성립하는지 이제 뭐 좀 대입해서 좀 조사를 해가는 거니까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연습장에다가 좀 연습해가면서 연습을 조금 진행한다면 또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화 시켜가는 과정이 좀 담겨 있어서 까탈스러운 문제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흰 공 2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공을 확인합니다. 흰 공 2개를 모두 꺼낼 때까지 공을 꺼낼 때 주머니에 남아있는 검은 공 개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흰 공을 꺼내는데 변수는 검은 공이다. 좀 아무렇지 않겠는데요. 자, 분산을 구해달라. 꺼낸 공 다시 넣으면 안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좀 상황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흰 공, 검은 공 3개가 있다라고 했고 요거 2개를 모두 다 꺼내겠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검은 공 개수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변수 x 돼 있고요. 이때 확률들을 좀 구해가야 되는 형태인데 자, 이건 뭐 어떻게 할까요? 흰 공을 다 꺼낼 때 검은 공이 3개가 남을 수도 있죠. 흰 공을 기준에서 했다 보니까 변수 수준을 거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개 이렇게 3개가 남아있다. 이렇다는 얘기는 흰 공 이런 끄는 거죠. 이때 이제 흰 AA 이런 형태로 꺼낸 거니까 전체 공은 5개에서 흰 공 꺼낼 확률 이제 2가지였고 그다음 이제 공 개수가 4개로 줄었는데 꺼낼 확률 이렇게 일처리 되는 거니까 계산됐고요. 됐습니까? 자, 모두 꺼낼 때까지 남아있는 검은 공 개수가 2개다 이런 얘기는 마지막 부분들 우리가 이제 3개를 좀 세 번째 검은 공 그 사이 이제 하나를 꺼내야 되는 거죠. 근데 흰 공 다 꺼낸 다음에 검은 공 꺼낼 일은 없는 거니까 A, B, A 마지막에 A를 꺼내야 되는 거 요거 순서가 좀 바뀌는 그런 형태가 있으니까 요거 좀 2 곱하기 쓰는 거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2 곱하기 좀 쓰는 거 잊으면 안 되겠고요. 순서 바뀌는 거. 그 다음에는 5, 4, 3 전체적으로 공은 3개 꺼내야 되겠고 뭐 이때 뭐 흰 공 개수는 2개고 검은 공 개수는 3개고 꺼냈고 그 다음에 흰 공 개수 남은 거 이제 하나 꺼내야 되겠다. 이렇게 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검은 공이 지금 하나가 남았다는 얘기는 A, B, A 마지막에 A를 꺼내야 되는 거니까 요 앞에 이제 순서가 좀 뒤집박죽 바뀌겠고 뭐 이런 형태로 좀 꺼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요거를 나이라는 가지수가 A가 2번째 올 때 3번째 올 때니까 곱하기 3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5, 4, 3, 2 이렇게 처리되겠고 뭐 흰 공은 2번째 이렇게 되게 2가지 마지막 1가지 되겠고 검은 공이 또 3가지 2가지 이렇게 처리되겠죠.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은 공이 없다. 마지막까지 이거까지 있는데요. 그러면 A, B 꺼낸 다음에 이걸로 이거 A라뇨. A가 이제 2번 다 넣으면 안 되죠. A, B 끄집어내고 마지막에 A를 이렇게 꺼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가지수는 저 순서 뒤집박죽 또 4가지가 되겠고요. 5, 4, 3, 2, 1 이렇게 쳐야 되겠고 뭐 A공은 2에 1 마지막에 1 쓰면 되겠고 검은 공이 3, 2, 1 이런 형태로 자, 그러면 표가 완성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표가 좀 정리가 돼야 되겠죠? 3, 2, 1, 0 나중에 이제 뭐 합 1이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좀 어떻게 좀 깔끔하게 좀 약분이 좀 안 됩니까? 일단은 3 이렇게 줄여놓고 그 다음에 2, 3 줄여놓고 그 다음에 3, 2, 1 이렇게 줄여놓으면 일단 이제 분모가 20 전부 다 20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분자를 보니까 다 2가 인수가 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10분의 가 됩니다. 이 인수 이렇게 약분되니까 여기 10분의 1 되겠고 2 이렇게 하나 지워지게 되면 그러면 10분의 2가 되겠죠? 여기는 2 하나 이렇게 소거가 되게 되면 10분의 3 되고요. 됐습니까? 2 하나 이렇게 소거되더라도 4가 남는 이렇게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드디어 표가 완성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평균부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평균 계산해달라. 10분의 3, 4, 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볍게 평균은 좀 1이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곱의 평균 들어가야 되겠죠? 10분의 위에 거 이제 제곱하게 되면 9에다가 그 다음 제곱하면 4에다가 곱하니까 8 되고 그 다음에 뭐 3 이렇게 처리되니까 20에 2가 되는데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산 그러면 제곱의 평균 2 마이너스 평균 제곱 1 제곱 하더라도 계산되는 거니까 분산 1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와우. 표 만들어서 역시 평균 분산 구해가는 대표 문항이 출제가 된 건데요. 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를 여기 이제 확률들을 일일이 좀 조사를 좀 잘 해서 잘해야 될 그 부분들이니까 표 만들어가는 과정 집중적으로 연습을 좀 잘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좀 긴 호흡이 필요한 즉 연산 과정이 포함된 그런 형태의 문제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서 잘 푸시기 바랍니다. 21번 시작합니다. 집합 A 1, 2, 3, 4의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 중에서 서로 다른 세 부분집합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까지 합니까? 나열한다.
나열된 순서대로 XYZ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런 포함 관계들 확률 구해라 이런 얘기가 되네요. 자, 뭐 부분 집합 개수는 2의 4제곱해서 16 이렇게 되는데 뭐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돼 있으니까 15개의 부분 집합이 있겠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포함되어야 되겠다? 이거 좀 만만치 않은데요. 자, 그렇다면 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 X집합의 원소가 좀 하나일 수도 있겠습니다. 원소가 하나, 4콤비네이션 1. 이게 만약에 이렇게 1이라는 원소가 있다면 이거보다 큰 집합이 되려면 Y집합은 그럼 뭐 어떻게 되죠? 1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것도 좀 나눠야 되는데요. 야, 이게 좀 쉽지가 않은데.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그 다음에 그러면은 원소가 또 이거 세 개 중에서 하나의 원소를 좀 더 가지고 있다면 B가 이제 이렇게 좀 가지고 있다면 마지막 집합은 요 3, 4에서 원소를 좀 뽑아서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요거 이렇게 좀 쳐주면 되겠네요. 2의 제곱 마이너스 1 자기 자신 공집합의 형태를 좀 빼주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계산 됐습니까? 알겠고요. 오호 어머치가 하는데요. 됐습니까? 아, 이게 좀 끝이 아니죠? 이게 좀 가로는 게 끝이 아니죠? 오호. 자, 이제 B집합이 원소가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원소가 두 개일 수도 있잖아요. 원소 두 개.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C집합은 전체 집합 형태가 되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게 그러면 X집합이 원소 하나일 때 한 거잖아요. 그럼 원소가 두 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소가 두 개라면 이거를 포함하는 집합이 돼야 되니까 3, 4 이렇게 처리되는 되는 거니까 두 개의 원소 중에 요건 좀 쉽겠습니다. 두 개의 원소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면 되겠고 그러면 Z집합은 뭐 전체 집합 돼야 되니까 그냥 한 가지 이렇게 처리되는군요. 됐습니까? 이런 형태의 연산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적인 확률식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X집합에 올 수 있는 전체가 수는 15, 그 다음에 14, 그 다음 13 이렇게 되는 거죠. 뽑아서 나열 이렇게 된 거니까 되겠죠. 계산 어떻게 됐습니까? 4 공통에다가 여기는 3에다가 이거 4에서 1 빼니까 3, 3은 9죠. 그 다음에 여기 또 3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고 여기는 이게 얼마인가요? 6 곱하기 6이 12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됐네요. 그러면 15, 14, 13 처리가 되겠고 여기가 12에다가 12에다가 그럼 5를 곱하는 건가요? 12, 12 이렇게 되니까 공통 5를 곱하니까 12 곱하기 5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그냥 12 곱하기 5를 쓰면 되겠죠. 뭐 이렇게 계산해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좀 약분을 좀 잘해서 계산해야 되겠죠. 5 곱하면 3 되겠고 3, 40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그럼 이제 약분 하나 좀 더 하게 되면 2 나고 여기 7 되겠죠. 그럼 3, 7, 21, 91분의 2 이렇게 돼서 계산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열심히 해서 계산했고 뭐 계산 93을 답해갈라 이런 얘기니까 요건 뭐 가볍게 처리하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호, 요거 가지수 계산 부분들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좀 다시 한번요. X집합의 원소 하나 이렇게 지금 1이라는 원소 하나가 있다면 이제 2, 3, 4 원소가 있는데 이제 B집합은 이제 이미 1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으면서 원소를 또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 이렇게 좀 조사한 거죠. 원소가 이제 그럼 B집합은 이제 B집합 원소가 두 개인 경우 이때 이제 C집합은 나머지 원소 3, 4에서 뭐 3 가질 때, 4 가질 때, 3, 4 가질 때 이렇게 뭐 세 가지란 얘기죠. 이렇게 3, 4, 3, 4 이렇게 세 가지 이런 얘기. 부분 집합 개수 형태에서 2의 제곱 마이너스 1 형태를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집합의 원소가 두 개라는 얘기는 이미 1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뭐 2, 3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눠 계산. 그 다음에 이 아래쪽 부분들은 원래 이제 X집합 자체가 원소가 두 개인 경우 1, 2 이렇게 두 개인 경우 원소 두 개를 고르는 가지수 그러면 이제 원소 세 개 되고 네 개 돼야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가지수를 계산하는 그런 형태로 계산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조금 집합의 포함관계 형태로 해서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좀 복잡해서 다시 한번 살짝 어떤 과정인지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 강조해서 좀 설명드린 거니까 잘 듣고요. 확실하게 좀 잘 이해해서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22번 시작합니다. 5개의 숫자 1, 2, 3, 4, 5에서 중복을 확대해서 3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할 때 나열해요.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3의 배수인 자연수를 확률 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의 배수 또 이런 게 괴로운 게 나왔군요.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먼저 자 주어진 숫자 구성들을 좀 이렇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은 종류끼리 분류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세 자리를 만들었는데 3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 세 개의 숫자들을 모두 더하기 했을 때 이 결과들이 이제 3의 배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3의 배수 나오게 되면 이제 구성을 먼저 좀 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들어간 숫자들 나머지로 봤을 때 나머지가 전부 같은 111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나 나머지가 222 이렇게 되어 있거나 나머지가 333 이렇게 이런 숫자들 뭐 더하게 해주면 3,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눠 떨어지겠죠. 또 있습니다. 1, 2, 3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들 기억해서 자, 이런 가지수를 열심히 구하면 되겠습니다. 1이 배수되는 가지수 이제 1이 배수라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경우는 이렇게 숫자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뭐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이제 가지수를 구하면 되겠고요. 나머지가 2 되는 경우도 이렇게 숫자가 두 개 있으니까 두 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각 자릿수에 올 가지수를 좀 처리해 준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뭐 한 가지 숫자밖에 없으니까요. 한 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이 부분들입니다. 1, 2, 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나머지가 1 되는 경우가 맨 앞에 올 수도 있고 가운데 올 수도 있고 마지막에 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요거는 이 구성을 좀 여기다가 세 자리에다가 한다면 이제 나열을 좀 해야 되겠죠. 나열해야 되는 거니까 뭐 3팩토리얼 이런 요소가 좀 있는 거고요. 그 구성에 이제 1, 2, 3이라고 이제 해준다면 나머지 1인 가지수가 올 가지수가 두 가지, 그다음 두 가지, 한 가지 이런 형태 해서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그죠? 자, 그럼 전체적인 가지수는 이게 이제 8가지, 그다음 한 가지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마지막은 24가지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계산들이 이제 쭉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데, 자, 이게 지금 확률 구해가는 거죠. 중복을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전체 가지수는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이게 그럼 얼마입니까? 자, 이게 그러면은 41인가요? 41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41은 약분이 좀 안 되죠. 그러면 이제 125분의 41 이렇게 다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3의 배수 여러분들이 좀 몹시 싫어하는 그런 계통이죠. 좀 힘들어하는 거기도 하고 3의 배수 이런 문제가 되게 되면 일단 사용할 숫자들을 이렇게 나머지가 같은 종류끼리 분류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세 자리 이렇게 합이니까 뭐 이렇게 3이 배수되는 이런 뜻인데 이런 구성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구성. 3의 배수는 이렇게 항상 이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좀 마음들이 급해가지고 빨리 풀려고 하니까 좀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구성을 좀 찾아서 그 구성에 이제 숫자들을 이제 집어넣는 가지수들을 이렇게 찾았고요. 이건 뭐 계속 나머지가 똑같은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가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경우라면 이게 지금 나열하는 거니까 나머지 순서 부분들 좀 나열해야 되겠죠. 나열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각각 이제 나머지가 1인 녀석이 어디에 올 건지 이제 위치가 구성되면 그 구성에다가 이제 실제 이제 숫자들 갖다가 숫자를 이제 배치하는 가지수 이렇게까지 포함해서 전체 가지수 구해가는 절차. 자, 3의 배수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게 되면 이러한 좀 단계를 좀 밟아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확실하게 좀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3번 동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산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이 변수가 10개나 있습니다. 질량 함수가 또 있는데 PI라고 좀 적혀 있군요. 근데 이 녀석들은 공차가 뒤인 또 등차수를 이룬다. 이것도 좀 연산이 좀 길어지는데 알겠습니다. 옳은 것만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차는 좀 0이 아니랍니다. 똑같은 것들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뭐 표를 좀 얘기해 주게 되면 1, 2, 3에서부터 이렇게 9, 10까지 이렇게 좀 표가 딱 변수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P1, P2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P3에서 이제 P9, P10 이렇게 좀 줘야 되는 거고 합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단지 이제 이 녀석들이 이게 이제 뭐 등차 수열이다 라는 이런 개념이 주어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런 부분들 이게 좀 항상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좀 차분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률의 총합부터 구해야 되죠. 확률의 총합. 그러면 2분의 항수에다가 초항 플러스 마랑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확률의 총합이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P1 더하기 P10 이 부분들을 처리하게 되게 되면 약분하니까 이게 5니까 5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겠죠? 뭐 기억은 좀 자연스럽게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부분들 이게 뭐 등차 수열이니까요. 이 식에서 이제 기억은 좀 해결이 돼 있는데 P10이라는 것은 P1 더하기 9D 이렇게 처리된 거죠. 등차 수열이니까. 됐습니까? 등차 수열 일반항이 A 플러스 N-1D 이렇게 처리된 이런 모양이니까 대표적인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2P1 플러스 9D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 5분의 1이다. 이런 걸 뭐 항상 성립하는 그런 등식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럴 때 이제 니은을 풀려면 뭐가 나와 있냐면 P1이 2P
니은 부분들을 풀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어진 전제 조건이 2P와는 9D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P와는 9D다 이렇게 되어 있는 원래 뭐 더하기가 아니라 이런 전제 조건이 좀 주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에서 좀 정리해 놓은 요게 뭐 항상 성립한 식이니까 요걸 여기다 좀 살짝 정리해 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9D 더하기 9D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위식에서 보게 되면 18D가 5분의 1이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와, 그럼 이 D 값이 그러면 얼마인가요? 5, 8, 40에다가 90분의 1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까? 우와, 어마어마한 이런 숫자 이런 형태가 나왔네요. 와, 그렇군요. 그러면 뭐 P와는 또 그럼 얼마입니까? 90분의 1이니까 10분의 1을 이렇게 되니까 뭐 이러면 20분의 1인가요? 오, 어마어마한 형태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문제는 뭘 구하려면 변수가 3보다 클 확률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뭐 P3부터 P10까지를 뭐 다 계산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런 계산 못하죠. 1 빼기 P1 더하기 P2 이런 거 계산하겠죠. 됐습니까? 1 빼기 P1은 P1이고요. 요거는 이제 P1 더하기 D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됐죠? 여기 계산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P1 더하기 D를 좀 계산해야 되는데 P1이 20분의 1이었으니까 이게 이제 10분의 1이 되겠고 D가 또 90분의 1 이렇게 처리되면 이게 또 90으로 통번하면 9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니까 90분의 10이네요. 됐습니까? 9분의 1 그러니까 이제 제 계산 결과는 9분의 8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분의 8 맞습니다. 느낌이 이게 좀 다 맞아가는 느낌인데 이게 좀 이게 복잡한 식 주어지면 이게 주로 많이 맞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 확률들은 좀 계산해야 되는데 이건 좀 그냥 무작정 곱하기 하긴 좀 힘들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공차하고 초항이 좀 나왔으니까요. 우리가 좀 등차 수열의 뭐 일반항을 좀 구하면 되겠죠. P에는 원래 이제 A 플러스 P1이니까 20분의 1 플러스 N-1 그 다음에 D 90분의 1 이렇게 처리된 이런 항목이니까 이건 뭐 어떻게 되죠? 90분의 1 N에다가 됐습니까?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분의 1에서 90분의 1 빼면 어떻게 되죠? 20분의 1에서 90분의 1을 빼게 되니까 180분의 9-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80분의 7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뭐 이런 형태 좀 일반화가 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평균을 구해간다는 사실은요. 평균을 구해간다는 사실은 지금 이런 변수에 여기 좀 x에다가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n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이 x 자리 부분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걸 좀 계속 좀 곱하게 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90분의 1 이렇게 공통인 상태에서 여기가 그럼 어떻게 되죠? 계속 이제 변수하고 지금 여기 변수하고 이렇게 곱하기 할 때 1 곱하기 1, 2 곱하기 이렇게 되니까 이게 좀 시그마 k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상시 6분의 10, 11, 21 계산했던 이런 항목이 되겠고요.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180분의 7입니까? 180분의 7 이 형태에 대해서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열심히 그냥 1, 2, 3, 4, 5, 6, 7 더하기 하니까 55가 되겠죠? 55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와, 이걸 또 다 계산해야 되는 이런 형태인가요? 알겠습니다. 여기 계산해서 뭐 7 만들고 됐죠? 3, 7, 2, 5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55가 되는데 이거 뭐 공통점은 없습니까? 이거 55 이게 공통이 되죠? 공통 그 집안에서 계산을 좀 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걸 또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나요? 와, 이게 계산이 지금 문제를 보니까 보기가 P1으로 표시돼야 되니까 D는 소거해 가는데 이게 P1이니까 아하, 그럼 여기 부분들을 좀 다시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좀 문제에 맞춰서 또 계산해야 되잖아요. 와,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pn 자체를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p1 플러스 n-1 d 뭐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요. 와, 그렇게 되니까 dn 플러스 p1 마이너스 d 뭐 이렇게 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이렇게 계산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자, 이게 지금 우리가 P1, P2 계산하는 거, 이거 대입되면 안 되는 거지. 이건 니은에 이런 전제 조건이 있을 때 되는 거지. 이거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저 전제 조건은 이 기억에서 구한 요런 부분만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계산 미스할 뻔했습니다. 자, 다시요. 그럼 expectation x 계산. 이게 보기를 좀 봐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이 형태 곱하기 하니까 그럼 d 곱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d 곱하기 6분의 10, 11, 21 이렇게 처리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55 곱하기 P1 마이너스 D 이런 형태의 계산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이렇게 7 계산되고 여기가 이 약분돼서 이제 그러면 5가 남은 거니까 55 공통이 되겠죠? 55 공통에 7D 그럼 55 공통의 그런 P1 마이너스 D 이런 형태를 좀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보기에서 보게 되면 문제에서 이게 지금 D가 없거든요. D가 없다는 얘기는 이곳에서 P로 표시해야 되는 거니까 9D는 5분의 1 마이너스 2P와 이렇게 처리되겠고 오, 그럼 또 이것도 마저 계산해야 되는데 55 곱하기 이게 그러면 6D가 되거든요. 그럼 6D를 좀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6D를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9분의 뭐 3으로 나누고 3분의 2를 곱하면 되겠죠. 6D 이렇게 처리되면 3분의 2가 됩니까? 3으로 3분의 2를 곱하게 해주면 3 나누고 6D 되는 거 맞죠? 3분의 2에 5분의 1 마이너스 2P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와, 그러면 어떻게 되죠? 15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4P와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15분의 2, 3분의 4P1 15분의 2, 3분의 4P1 플러스 P1 이렇게 처리됩니까? 15분의 다시요. 15분의 2 마이너스 진짜 대단한 산수입니다. 그죠? 와,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 계산되게 되면 일단은 뭐 P1 부분 보게 되게 되면 일단은 55 곱하기 15분의 2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P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거 전기할 때 약분을 하게 되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죠? 5 약분되니까 3분의 1가 되겠고 그러면 5 약분되니까 11에다가 그러면은 11에다 약분했으니까 2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55 P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55 P1 더하기 3분의 22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느낌은 이게 좀 되게 복잡한 수식 형태가 됐을 때 이게 좀 되게 좀 일반적으로 맞죠? 와, 마지막 문제. 와, 이거 엄청나게 우리를 또 산수를 좀 괴롭혀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나올 만한 이론이 있긴 하죠. 뭐 이렇게 쭉 돼 있고 뭐 등차수를 이룬다라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확률의 총합에서 뭐 등차수의 합구해가는 식에서부터 관계식 만드는 부분들 뭐 그 기억에 있으니까 됐고 됐죠? 이 부분들 이제 우리가 좀 더 처리해주면 이제 등차수였으니까요. 뭐 시팡을 이렇게 좀 만들어놔서 해서 이제 관계식 P1하고 공차하고 관계가 만들어져 있고 요거 이용해서 니은에는 또 이런 전제 조건 깔려 있으니까 이 전제 조건 깔려 있는 부분들은 제가 대입해서 뭐 이게 좀 열심히 좀 구해 가가지고 또 3보다 클 확률들은 좀 이렇게 구해가는 거 철저하게 뭐 계산으로 대체되겠고요. 와우, 니은 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D하고 이 P와 이 부분들은 니은에만 성립하는 건데 지금은 그냥 일반항 자체를 좀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Pn 자체가 이렇게 일반항 이렇게 일반항 구해서 왜냐면 좀 이게 곱하기 해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변수하고를 이제 곱하게 되는 거니까 n하고 n하고 지금 곱하게 되는 거라서 여기 이제 시그마 k 제곱 형태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곱하게 되는 거라서 이렇게 됐죠? 요 연산 부분들 조금 신경 써서 좀 관찰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 전제 조건 주어진 부분들 이렇게 좀 계산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대입한 거죠. 이런 과정인데 이 과정이 좀 쉬운 것만은 아닌 거니까 연산하는 절차들 좀 다시 한번 이게 이제 그냥 잘 안 되는 거니까 연습장 펴놓고 뭐 연습을 좀 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마지막 문제가 우리를 조금 마음 아프게 하는데 자 집중해서 좀 학습을 잘해서 풀이를 좀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되었죠? 자, 23번 동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만만치 않은 문제가 우리를 좀 괴롭혔는데 학습 좀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앞쪽에도 좋은 문제들이 좀 제법 많이 등장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실력 쌓기를 하는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동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